안녕하세요, 토토무당입니다. 실제 당첨 내역이며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금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해외 축구 레알 마드리드 대 소시에다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레알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개인기와 전환 속도를 활용하는 직선적인 공격 전개가 핵심입니다. 음바페는 전방에서 폭발적인 침투와 드리블 능력을 겸비한 자원으로 빠른 공격의 정점을 책임지고 있으며, 길러는 전방과 중원 사이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공간 활용 능력을 통해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드리치는 중원에서 경험과 조율 능력을 바탕으로 리듬을 이끌고 있으며 후방에서의 볼 간수와 전개 지원까지 폭넓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디거와 주드 벨링엄은 징계로 이탈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디아즈, 호드리구, 비니시우스, 맨디, 알라바, 카마빈가, 밀리탕, 카르발 등 핵심급 자원들의 부상이 길어지며 로테이션 부담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자원의 속도와 연계 능력은 여전히 위협적이며, 홈에서는 특히 전개 흐름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소시에다드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점유율 중심의 공격 전개를 추구하는 팀입니다. 오야르사발은 왼쪽 측면에서의 커싱과 공간 창출에 능하며, 쿠보는 전방에서의 볼 소유 및 탈압박 후 결정적인 찬스 메이킹 능력을 지닌 자원입니다. 브라이스 멘데스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 회피에 기여하지만, 최근에는 전진 패스의 비율이 줄어들며 박스 앞에서의 창의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스카르손, 베커, 아구레르드 등 몇몇 자원이 이탈하며 벤치 뎁스가 얇아졌고, 특히 측면 수비에서의 리커버리 속도에 불안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기 운영 자체는 안정적이나 전방에서 속도와 결정력 면에서 밀리는 구도가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승을 봅니다. 레알은 핵심 부상자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에서는 강한 전개 템포와 결정력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점유는 가능하지만 전방에서의 위협도에서 밀리고 있으며, 중원 압박의 피력이 떨어지며 실점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레알이 흐름을 잡고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일 해외 축구 볼로냐 대 제노아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볼로냐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볼 전개에 강점을 보입니다. 카스트로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갖춘 자원이며, 캄비아기는 측면에서의 크로스와 속도감 있는 돌파가 강점입니다. 프로일러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수비 커버, 전방 볼 배급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자원으로 팀 전술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주앙 미란다의 징계 결장은 아쉽지만 전체적인 수비 라인의 균형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홈에서는 전반적으로 점유율 우위를 바탕으로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정팀 제노아는 4-3-3 포메이션으로 측면과 중원 밸런스를 동시에 노리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피나몬티는 문전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을 갖춘 자원이지만 비티냐와 마시니의 연계 완성도는 아직 불안정합니다. 특히 말리노브스키, 발로텔리, 미레티, 쿠엔카 등 핵심 자원들이 대거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중원에서의 압박, 탈압박, 전진 패스 연결이 급격히 약화된 상황입니다. 수비와 중원 간 간격이 벌어지며 역습에 취약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전체적인 전개 리듬도 끊기는 흐름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진의 커버 플레이와 측면 압박에서 실수가 잦아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볼로냐 승을 봅니다. 볼로냐는 공격적인 템포와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동시에 유지하며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며, 제노아는 부상자 공백으로 인해 전술 구조 전체가 흔들리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볼로냐의 확실한 주도권 아래 일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일 해외 축구 에스파뇰 대 라스팔마스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에스파뇰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여 중원 압박과 측면 전개를 병행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발휘하며, 안토니우 로카는 이선에서 활동량과 템포 조율 모두에서 기여도가 높습니다. 에두 엑스포지토는 중원 중심축으로 볼 소유와 전개, 수비 전환까지 다방면에서 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만 쿰블라와 카브레라가 카드 징계로 결장하며 수비 라인의 일부 변화가 불가피하고, 브리안 올리반도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는 팀의 일부 리그 잔류 여부가 걸린 절체절명의 승부처로 전술 수행 강도와 집중력 모두 최고조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부 리그로 강등될 경우 중계권 수익, 유니폼 스폰서,
경기장 어보드 광고 등에서 구단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은 어마어마하며 이는 곧 구단 운영의 핵심 축을 흔드는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파뇰 선수단은 오늘 경기를 생존을 건 승부로 간주하고 모든 에너지를 전개와 압박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정팀 라스팔마스는 4-4-2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라인 유지와 짧은 패스 중심의 전개를 활용하지만 현재는 강등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마누 푸스터와 알베르토 모레이로는 공격 전개에 나름의 기동성을 제공하지만 전체적인 템포 유지나 박스 근처에서의 파괴력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로이 오디스는 제공권보다는 침투 타이밍에 강점을 둔 자원이지만 압박 상황에서의 연계는 취약합니다. 캄파냐는 징계로 이탈하며 중원 압박력이 줄어든 상태이고 바이세티치, 키리안, 파비오 실바 등 주요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며 전술 유연성도 상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팀 전체적으로는 이미 강등이 확정된 이후 집중력 저하와 경기력 기복이 심화되고 있으며 실점 이후의 반응도 매우 무력해진 상태입니다. 강한 전방 압박이나 활동량 싸움에서는 밀릴 가능성이 높고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도 불안정해 실점 가능성이 매우 높은 흐름입니다. 에스파뇰 승을 봅니다. 에스파뇰은 생존을 위한 강한 동기와 절박함을 앞세워 경기를 지배하려 할 것이며 상대는 이미 모든 동기를 상실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압박 강도, 수비 간격, 전술 이행 속도에서 홈팀이 확실히 앞서는 경기 흐름입니다. 에스파뇰의 승리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입니다. 금일 해외 축구 빌레펠트 대 슈투트가르트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빌레펠트는 4-1-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 안정과 라인 유지에 초점을 맞춘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로도프스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연계에 나서고 있으며 사렐렘 바지와 슈렉은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수비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백 라인은 발이 느리고 측면 커버 능력 또한 다소 부족해 역습 시 상대의 빠른 전환 플레이에 반복적으로 뒷공간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1대1 수비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순간적인 침투 움직임에 매우 취약한 흐름을 보입니다. 원정팀 슈투트가르트는 3-4-3 포메이션을 통해 윙백의 빠른 오버래핑과 공격진의 순간 침투 능력을 극대화한 전술을 운용합니다. 볼테마드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 배급과 이선 침투 타이밍 조절에 능하며 르엘링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공간 침투로 수비를 흔드는 유형입니다. 운다브는 마무리 능력과 동시에 빠른 리턴 패스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빠른 패스 템포와 공격진의 순간 가속을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스타일입니다. 특히 발이 느린 수비수들을 상대로는 그 위력이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빌레펠트 승을 봅니다. 빌레펠트는 느린 수비 라인과 중원 압박의 약점으로 인해 빠른 전환 플레이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이런 상대 구조를 파고들 수 있는 공격 조합과 전략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전반부터 점유와 침투 중심의 주도권 싸움에서 앞설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스피드와 압박 템포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흐름 차이가 승부를 가를 핵심이 될 것입니다. 금일 해외 축구 레가네스 대 바야돌리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레가네스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측면 전개와 세트피스에 강점을 둔 팀입니다. 엘 하다디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이 있으며 다니 라바는 이선에서 빠른 연결과 볼 간수 능력으로 공격 템포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탈압박과 수비 전환에서 안정감을 부여하는 자원입니다. 최근에는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며 홈 경기에서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중원 간격을 좁혀 2차 전개에서 높은 확률로 득점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강등권 탈출을 위한 마지막 기회인 만큼 동기부여 수준이 극도로 높은 상태입니다. 원정팀 바야돌리드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탈압박 이후의 롱패스를 중심으로 빠른 역습을 시도하는 전개 패턴이 주를 이룹니다. 후안미 라타사는 전방에서 연계에 강점이 있지만 결정력에서는 기복이 있는 자원이며 라울 모로와 아말라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 이후 크로스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팀 전체가 수비 전환 속도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하프라인 아래에서의 압박 강도도 낮은 편이다. 슈키, 하비, 산체스, 주릭, 에이두 등 수비 및 미드필드 자원의 대거 부상으로 인해 경기 내내 공간이 열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미 강등이 확정된 상황으로 전술적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으며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레가네스 승을 봅니다. 레가네스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간결한 전개로 빠르게 경기를 주도하는 구성을 갖췄으며 바야돌리드는 수비 라인 붕괴와 동기부여 부족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절박한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레가네스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흐름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 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